안녕하세요.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이 한 조사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38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무려 14.5대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서울 소재 대학 집중 현상은 더욱더 심화돼서 올해는 아무래도 3년 평균 경쟁률을 더 웃도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달로 다가온 6월 모의 수능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 이런 소식 들으면 더 좀 조바심을 낼 것 같은데 차근차근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체능과 진로 상담을 주로 하는 목요일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꿈을 향한 멜로디, 음대 입시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이신 전경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음대 입시 전략은 물론이고 실기에 대한 최고의 조언을 아끼지 않는 분이시죠.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대원여고 음악과장이십니다. 정치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치훈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시는데요.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수석으로 계십니다. 이준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일입니다. 네, 자,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공부도 물론이거니와 또 여러 가지 실기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음대 입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예체능 진로 상담은 물론이고요. 또 2014학년도 수시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상담 문의는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주시면 되고요. 저희 함께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시면서 합격의 길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음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상담 시간을 좀 마련해 봤는데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기에 앞서서 음대 입시를 위해서 준비할 점이 무엇인지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정치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 실기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유념해야 될까요? 네, 지금 1, 2학년 때와 마찬가지로요. 매일 꾸준하게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연습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감상을 많이 하는 게 실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감상을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감상도 많이 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에 무엇보다도 레슨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단점이나 장점을 레슨 노트에다 매일매일 적어서 한 달 정도에서 본인이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건지를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입시생으로서는 또 이제 무대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기 연습을 자꾸 무대를 통해서 함으로써 본인의 실력이 늘 수가 있고요. 다음에 본인의 음악만 하다 보면은 또 늘지가 않죠. 비교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연주하는 거를 들으면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이번 달이 지금 5월이니까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넉 달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작년도 음대 입시가 또 어땠나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2013학년도 음대 입시에서 수시 전형의 특징이 또 결과가 어땠는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2013년도에 음대 입시에서 수시 전형의 특징과 결과는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학생부도 중요하지만은 수능 실기가 당락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게 많고요. 다음에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래서 수시를 통한 실기 우수자를 올해는 적극 모집을 많이 합니다. 단 성신여대에서는
언어나 외국어 평균이 6등급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기에 1차에 붙었더라도 6등급이 되지 않으면 떨어지게 되죠. 다음에 실기는 실기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선발하지 않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만약에 2명을 뽑는데 2명밖에 안 왔어요. 그렇다고 뽑는 건 아닙니다. 실기가 충분히 돼야지 뽑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014학년 때는 수시 모집 신설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대학별로 보면은 숙명여대 실기 우수자를 뽑고요. 경희대도 실기 우수자를 뽑고 한양대, 국민대 이렇게 많이 재능 우수자들을 뽑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보통 학생들이 잊어먹는데요. 사실은 각 대학에 들어가서 이거를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4학년도에 변화되는 학교들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는데 특히나 숙명여대나 경희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음대 입시는 정시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정시 지원을 할 때는 어떤 점에 좀 고려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정시 전형에는 일관 합상 대학과 다단계 전형 선발 대학이 있는데요. 음대 입시에서 정시 전형의 특징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일괄 합산 대학과 다단계 선발 대학에 다단계에서 지원 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실기 우선 선발을 목표로 전공에만 치중한 학생들이 정시의 입시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공부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다음에 학생부 반영 과목으로 2013년 기준으로 보면요. 대부분 국어, 영어, 사회계열을 많이 지정했고요. 다음에 대부분 학생들이 또 음악계열 공부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음악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도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이렇게 있고요. 수학 교과를 필수로 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국민대, 단국대, 가톨릭대, 건국대, 강남대 등으로요. 그다음에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전과목 방영을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음대 입시에서의 수시와 정시에서의 좀 특징 그리고 주의할 점들을 살펴봤는데 근데 일단은 음대 입시 하면은 전공 학기가 워낙 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어떤 점을 좀 알아두면 좋을까, 선생님? 네, 전공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아노, 성악, 작곡, 그다음에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가야금, 해금 이 전공을 하는 거는요. 서울대는 실기 90%에 내신 10%입니다. 그다음에 연세대, 이화여대는 실기 우수자를 약간 뽑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성적이 다 들어갑니다. A형으로 대부분 이런 상위권 대학들은 내신 1등급 정도나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악 부문에 보면 바순, 콘트라베이스, 오보에, 관악 등 하프는 제입니다. 실기에 따라서 등급과 관계없이 합격하는 학생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실기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요, 이런 전공에서는 많이 뽑는 걸 봐왔습니다. 네. 네, 우리 상위권 대학 음대 도전하는 우리 학생들의 그 고려할 점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이준일 선생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관악기를 전공하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을 좀 알아둬야 할까요? 네, 콘트라베이스, 오보에, 바승 등 관악기를 전공하는 학생은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작곡, 첼로보다 실기가 대학에 합격을 판가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관악기의 경우 수시와 정시를 통틀어 악기별 모집 인원이 1명에서 2명뿐인데요. 수시에서 1명, 2명을 모집할 경우 정시 선발 인원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관악 전공 학생들에게 수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악기를 전공하는 학생들 좀 유념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음대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관악기 전공에서 수시가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음대를 지망한 학생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본격적인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고요. 우리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 선생님들께서 미리 좀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자료는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학생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목소리가 아주 밝아요.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합창 지휘자가 되고 싶은 고3 입시생입니다. 합창 지휘자, 어떤 걸 전공하고 있나요? 지금 성악 전공하고 있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제가 지망하는 대학교의 합격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호흡 연습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알겠습니다. 자,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우리 학생을 위한 상담과 분석은 정치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2학년 2학기 내신 성적을 보겠습니다. 국어 5등급, 수학 5등급, 영어 7등급, 음악 감상 5등급, 합창 합주 1등급이고요. 4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면은 국어 A형이 4등급, 영어 A형 5등급, 세계사 사회문화는 5등급입니다. 네, 비교 활동 보겠습니다. 네, 비교 활동 분석으로 보면요. 우리 학생의 음악 활동을 살펴보면 2학년 때 아카펠라 방 동아리를 했고요. 음악 연기반 등을 했고, 수상 경력을 살펴보면은 2012년도 2학기에 합창 합주에서 교과 우수상 등을 받았습니다. 지망대학은 1지망의 장로의 신학교 교회음악과 성악전공, 2지망 중앙대 음악학부 성악전공, 3지망 서울장신대 교회음악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음악 입시를 성악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우리 학생의 성적과 음악 활동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학생에 대한 성적 비교과를 보면요. 이 학생이 음악회 활동이나 다음에 일반 서클 같은 경우에도 음악적인 걸 많이 했네요. 그래서 일단 또 무엇보다도 합창 합주에서 1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음악성이 좋은 학생입니다. 재능도 있고. 다음에 근데 문제는 조금 성적이 조금 낮다는 게 문제네요, 지금. 그래서 수능 국어에서 한 등급 정도만 더 올리고요. 언어 영역에서요. 그다음에 외국어에서는 2등급 정도만 더 올릴 수 있다면은 서울에 아주 좋은 대학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적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이 부른 연주 곡을 듣고서 정지훈 선생님께서 좀 실기적인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학생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이 성악 연습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방송 시간 관계상 성악의 일부분을 전해드리는데요. 우리 학생이 부른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네, 우리 학생이 부른 슈만의 에어 이스트라고 읽는 것이 맞나요? 우리말로 봄이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먼저 이 곡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슈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슈만은 독일의 작곡가면서 평론가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낭만주의와 슈베르트 영향을 받았고 피아노 독주곡과 가곡 작곡에 특히 뛰어난 영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슈만의 에어이스트 특징은 독일의 시인 미르게이시의 슈만이 쓴 곡으로 봄을 예찬하는 곡인데요. 이 곡이 짧지만은 테크닉이 굉장히 많은 곡입니다. 참 어려운 곡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노래하면서 다이나믹을 구사하면서 가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여 전달하는 굉장히 어려운 곡입니다. 이게. 예. 네, 우리 선생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이 노래랑 좀 왠지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겨울에 꽁꽁 얼었던 것이 이렇게 쫙 녹으면서 봄의 네. 생명력을 자연스러운 가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우선 정시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부른 곡을 들으시면서 장점과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학생의 일단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학생이 미성이네요. 굉장히 목소리가 좋은 학생입니다. 네. 공부만 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학생이고요. 네. 다음에 이 학생이 가진 호흡이 굉장히 좋은 학생입니다. 노래가 굉장히 반듯하게 나오네요. 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점은 이 학생이 노래 부를 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자, 일단 보완할 점으로 보면은 두 마디의 짧은 전주가 나오는 동안에 빨리 기분을 업 시켜야 됩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굉장히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학생들이 이제 반주가 나오면서 그냥 노래를 시작하죠. 근데 기분을 업 시켜서 노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다음에 각 프레이즈 마지막 음의 길이를 잘 지켜서 노래해야 됩니다. 두 박자는 두 박자만 하고 세 박자는 세 박자 정도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 박자 정도가 있는데 한 박자에 끝났어요. 네. 그럼 노래가 빨리 끝나버리죠. 끝나야 되는데 끝나면 이상하죠. 아하.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고요. 네. 마지막 음절의 무성음이 들리도록 짧고 예리하게 발음해야 됩니다. 이게 발음도 상당히 대학에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반트, 란트, 뭐 비스트,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발음을 하고 짧게 간결하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고음에서 약간 비브라토가 생기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 비브라토는 기술적으로 좀 고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비브라토를 어떻게 고쳐라 한마디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많은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데 뭐 이 가진 소리가 좋은 학생이기 때문에 비브라토는 금방 안정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소리를 들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발성을 띄워서 해야 된다는 소리죠. 네. 그냥 다르죠. 예. 띄워서 해야 된다는 소리죠. 이 소리가 아니죠. 근데 그런 게 약간씩 보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중간에 간주가 있을 때요. 그 다음 음악에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간주가 이렇게 막 나오면은 본인이 그 다음에 무슨 음악이 나와야지 금방 준비를 하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 학생은 기다리다가 다시 처음 시작하는 것 같죠. 예, 간주와 2절이 들어갈 때는 바로 연결이 되도록 마음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발음을 예리하게 붙이도록 공부하며 아울러 한 길에 한 포인트로 노래해야 됩니다. 발음에 따라서 음정이 조금 틀리다는 소리는 이제 발음만 가지고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부른 연주를 듣고 지금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좀 보완할 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어요? 네. 네, 선생님이 그 간주와 간주 사이의 느낌 그리고 좀 소리를 이렇게 올려서 말씀하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습하면서는 또 혹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울까요? 아까 호흡 얘기를 또 잠깐 했던 것 같고요. 네, 호흡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면이 힘들죠? 그 호흡을 끝까지 유지를 하는 게 힘들어요. 선생님, 이 호흡과 관련해서는 성악하는 친구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일단 학생한테 한 두 가지만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네. 평소에 발성 연습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평소에 발성 연습을 레슨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있어요. 다음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호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상당히 이제 호흡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네요. 근데 호흡에 신경을 안 써야 됩니다. 네. 그래. 예를 들어서요. 예. 너 혀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혀에 힘을 빼. 그 학생은 그때부터 혀에 힘이 들어갑니다. 예, 잊어버리면 돼. 네. 예, 신경을 쓰지 말고 지금 노래를 하는 걸 보면은 호흡에는 문제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얘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학생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호흡을 많이 넣었을 때 조금씩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제 큰 소리를 내다 보니까 호흡을 갑자기 많이 내버리다 보니까 호흡이 빨리 소진되죠. 이제 이거를 조금씩 연습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면서 소리를 좀 작은 소리로 연습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꼭 호흡 연습을 꼭 하고 싶다. 본인은 정말 이제 불안해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손을 올리면서
숨을 들어 마시면 횡격막이 이렇게 좀 넓어집니다. 근데 이제 참고 있다가 손을 이렇게 들어서 참고 있다가 천천히 내리면서 숨을 내쉬면은요, 그걸 연습을 하루에 한 5분 정도씩 한다면은, 한 달, 2달 정도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호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자신의 호흡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 지적대로 우리 학생의 경우는 호흡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노래하는 것이 좋다는 그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장로회 신학대학과 중앙대 그리고 서울 장신대학교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 대학들인가요, 선생님? 네. 일단 장로회 신학교 교회음악과 성악전공을 바라보겠습니다. 수능 20%, 실기 80%, 지금 현재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으로는 조금 불안합니다. 예, 그리고 중앙대 음악학부는요, 학생부가 10%고 수능 20%, 실기 70%인데, 안성에 있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성적이고요. 다음에 서울장신대 교회음악과는요, 학생부 20%, 실기 80%인데, 합격 가능성이 아주 큰 대학입니다. 네. 자, 지금 희망하는 대학의 그 전형 방법과 선생님께서 지원했을 때의 어떤 정도의 그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잘 듣고 있습니까? 네. 네, 호흡 문제도 선생님 얘기해 주신 대로 좀 보완해 보시겠어요? 네, 열심히 할게요. 네, 좋습니다. 아주 밝은 밝은 학생인데요. 예, 우리 학생에게 그럼 선생님 또 어떤 대학을 좀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이 내신 수능보다 실기가 강하고 좋은 소리를 가진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소리를 가진 학생을 목소리를 감안해서 추천 대학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숙명여자대학교 수시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에 숙명예능인재에 1단계 실기 100%로 3배수로 뽑고요. 독일 가곡, 자유곡 한 곡. 2단계에서 실기 100%로 해서 이태리 가곡을 한 곡 부릅니다. 실기 100%로 뽑습니다. 다음에 경희대도 실기 우수자가 있는데요. 여기도 실기 100%로 일단 3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20%, 종합 실기 80%로 해서 2단 결국은 실기로만 다 뽑게 되죠. 다음에 한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 우수자로 실기 100%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실기가 아주 좋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 세 개 대학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시로는요, 추계예술대학이 학생부 5%, 수능 5%, 실기 90%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추계예술대학을 시험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울기독대학이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기독대학이. 그래서 여기는 학생부 10%, 수능 10%, 면접 10%, 실기 70%입니다. 이 두 개 대학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자, 수시로는 숙명여대와 경희대, 한양대, 그리고 정시로는 추계예대와 서울기독교대까지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셨고, 우리 선생님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정말 이제 2달 있으면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 실기와 또 이제 수능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기별로 성악 연습, 그리고 수능 공부는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입시생들은 단기와 중기와 장기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는 지금 5월, 6월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에게 지금 아주 적합한 곡을, 제일 잘 맞는 곡을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하면서 다른 곡도 하나씩 같이 해야 됩니다. 더 좋은 곡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고, 두 번째 중기로는요, 이제 2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여름방학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여름방학에는 굉장히 게으르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방학 때도 평상시 학교에 다닐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학이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지친 마음을 조금 육체적으로 이제 건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 건강이 또 좋은 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근데 학교 다닐 때처럼 규칙적인 생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깨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여름방학 이후에 이제 수능 때까지입니다. 근데 그때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수시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수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시에 너무 애들이 신경을 많이 쓰면 수능이 많이 망가집니다. 네네. 근데 수능이 떨어지면 또 정시가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수시를 노리다가 정시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 받는 레슨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때는 이제 반주 레슨을 더 추가로 해서 반주 레슨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2번 정도로 계속 받으면서 연습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 학생이 그 합창 지휘자가 되는 게 이제 꿈이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제 합창 지휘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과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 일단 대학에서 공부할 때에요. 이제 지휘 그 과목이 있습니다. 지휘 과목이 만약에 없다면 요즘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제 주위에 학원들도 많이 배우는데요. 일단 지휘 과목을 먼저 본인이 배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휘 과목을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화성학 같은 것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일단 이거 실습을 위해서 교회 성가대나 아니면 어린이 합창단 지휘를 위해서 많이 해본다면은 앞으로 지휘자로서 역량을 대학교 때부터 키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조언 잘 들었죠? 네. 네, 성악 공부는 얼마나 했습니까? 한 4년 정도 됐어요. 아, 그래요. 목소리가 그냥 저희가 듣기에도 굉장히 예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선생님께서도 좋은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셨으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보완할 점 잘 보완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성악으로 음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실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소리를 들어 올린다는 기분으로 노래를 하고 지속적인 호흡 유지와 예리한 발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점수로는 수능 국어 A형에서 4등급, 영어 A형에서 2등급입니다. 추천대학은 수시로는 숙명여대 숙명예능인재 전형, 경희대 실기 우수자 전형, 한양대 재능 우수자 전형을 추천하고, 정시로는 중앙대 추계예술대 서울기독교대학을 추천합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014학년도 수시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목요일은 예체능과 그리고 진로 상담을 좀 특별하게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 화, 수 3일간 우리 일반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또 수시 상담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전경호 선생님께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선택형 수능 도입으로 우리 학생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치밀한 수시 전략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우리 학생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전략을 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담 문의와 관련된 것은요. 전화 02-311-5441번부터 2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니까요. 우리 많은 수험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꿈을 향한 멜로디 음대 입시를 주제로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콘트라베이스를 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콘트라베이스라는 커다란 악기를 전공을 하고 있군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요? 저는 레슨 선생님 아니면 오케스트라 단원하고.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입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고음에서 제가 악기할 때 음정이 많이 불안해져서 어떻게 네. 붙여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실기와 관련해서 역시 궁금증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준일 선생님 그리고 정시훈 선생님께서 함께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예, 우리 학생의 2학년 2학기 내신 성적을 보겠습니다. 국어 7등급, 수학 6등급, 영어 9등급, 음악 감상 6등급입니다. 4월 모의 수능 점수를 보면 국어 A형 6등급, 영어 A형 3등급, 윤리와 사상, 한국사는 6등급입니다. 네, 음악 활동도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음악 활동을 살펴보면 1, 2학년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 사랑 나눔 자선음악회, 오케스트라 객원 연주자 활동 등을 했습니다. 수상 경력을 살펴보면 한음 콩쿠르 16회 2위, 한음 콩쿠르 17회 1위를 했습니다. 희망대학은 1지망 숙명여대 수시 관현악과, 2지망 경희대 기악과, 3지망은 중앙대 관현악 전공을 정시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준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살펴봐 주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이 학생은 연습을 조금만 더 충분히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됩니다. 모의고사와 내신이 조금 약하지만 이 수상 경력도 있고 실기 점수가 높거나
높은 수시나 정시를 이렇게 응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수능에서 국어 A형 4등급, 영어 A형은 지금처럼 3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성적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만 실기에서 콩쿨에서의 입상 경력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실기에 좀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 좀 소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이 콘트라베이스 연주를 직접 듣고 이준일 선생님께서 좀 평가를 해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촬영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학생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연습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방송 시간 관계상 일부분만 전해드리겠지만 그래도 함께 여러분들도 콘트라베이스 연주 들어보시죠. 네, 이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의 매력적인 소리를 여러분도 함께 들으셨는데 보테시니의 더블 베이스 협주곡 2번 비단조라고 합니다. 먼저 이준일 선생님께서 우리 이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좀 특징을 좀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콘트라베이스는 이 독일어로는 콘트라바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콘트라베이스 더블 베이스라고 합니다. 모든 현악기 중에 음역이 가장 낮은 악기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 같이 그 활을 잡는 식은 이 프랑스식 이 방법이 있고요. 이런 것은 손등을 위로 향하게 하는 연주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잡는 독일식은 손등을 아래로 하는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선생님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잘 모르는 또 저와 같이 이제 비전문가들이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를 처음 보면서 되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크기가 우선 굉장히 커서 그런데 근데 모든 현악기 중에서 지금 가장 낮은 음역을 맡고 있는 것이 콘트라베이스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준일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연주한 곡의 작곡가와 또 이제 연주 곡의 특징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작곡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보테시니는 1821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요. 콘트라베이스의 파가니를 불릴 만큼 콘트라베이스 연주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수의 콘트라베이스 협주곡, 콘트라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 2대의 콘트라베이스를 위한 작품 등을 작곡하고 10편의 오페라를 남겨 성공을 거뒀습니다. 학생이 연주한 보테시니 더블 베이스 협주곡 2번 비단조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굉장히 많은 테크닉이 필요로 한 곡입니다. 1악장 끝에 카덴자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곡입니다. 예, 많은 테크닉이 필요한 연주곡이었군요. 자, 이렇게 작곡가와 작품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의 연주를 직접 들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 있는 소리와 풍부한 소리를 잘 내고요. 빠른 부분에서도 테크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콘트라베이스 연주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또 다른 질문은 악기 연주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그 소리를 어떻게 해야 잘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고음에 대해서도 좀 불안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보완할 점을 제가 얘기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 곡을 할 때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고 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를 좀 더 구분을 둬서 연주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피아노 부분
포르테 부분 이걸 더 확실히 표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고음에서의 음정이 약간 불안한 부분도 좀 더 약간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그걸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선생님 직접 좀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말씀하시면 예,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예. 직접 지금 스튜디오에 콘트라베이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예. 처음에 피아노로 시작해서 약간 이제 포르테 부분을 연주할 텐데요. 제가 할 곡은 에클레스 소나타입니다. 네. 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여린 소리를 설명하시는 거죠, 선생님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학생의 경우는 피아노와 크레센도 부분을 좀 더 구분을 둬서 네. 연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음에 있어서 앞서 그 빠른 부분에서 손가락이 좀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와 예. 함께 음정이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완해야 이 빠른 되나요? 부분에서는 이제 처음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하는데요. 그렇게 네. 하지 말고 자기가 틀리지 않는 속도로 네. 박자에 자기 속도를 맞춰 놓고 조금씩 박자의 속도를 높여가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를 높이고 난 후 그 속도에 틀리지 않게 적응이 된다면 조금 더 빠르게 또다시 연습을 하고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하면 가장 안정된 방법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차근 빠르기를 좀 높여가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연습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악보를 외우게 되는데 네. 악보를 외워서 악보를 보지 않고 외운 거로만 계속 연습을 하면 자기가 잘못 외운 부분을 계속 잘못되게 연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보를 보면서 이 부분이 피아노, 이 부분이 포르테, 이 부분이 액센트를 줘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이 말한 고음 부분은 네네. 박자기를 켜놓고 천천히 음정에 맞춰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그래야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박자기를 활용해서 우리 학생이 충분히 연습을 하고 한다면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치훈 선생님께 또 이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숙명여대와 경희대 그리고 중앙대학교인데요. 이 대학들의 어떤 음대 입시에서 어떤 특징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숙명여자대학교가 수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현악이 실기 100%로 뽑습니다. 1단계, 2단계를 뽑지만은 두 개 다 실기 100%를 뽑고요. 6월 중에 발표 예정입니다. 자, 일단 관현악 33명 중에서 콘트라베이스 2명을 이때 선발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시에서는 뽑는 인원이 1명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많이 정시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경희대 정시를 보면요. 일단 기악과에 학생부 10%, 수능 20%, 실기 70%인데 여기는 이제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이제 힘이 좋은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자 학교에 비해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중앙대 정시를 살펴보면요. 나군인데요. 음악학부에 학생부 10%, 수능 20%, 실기 70%인데 이 중앙대는 실기가 좋은 학생들이 그동안 많이 붙은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도 중앙대 정시는 많이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악기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도 될까요? 그 남학생들이 좀 힘이 좋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좀 불리함이 없잖아 있군요. 예, 약간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학생 보니까 콩쿨 입상 경험이 있는데 숙명여대 수시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진 않을까 궁금한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숙명여대에서 콩쿠르는 숙명여대 입시시험에서는요 실기 우수자를 뽑기 때문에 콩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콩쿨이 과열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콩쿨을 모르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 대학에서 실기 우수자를 뽑는 대학들은 대부분 다 실기만 잘하는 걸로 뽑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숙명여대 외에 또 다른 대학은 어떤 대학을 좀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학생이 보면은 한양대를 추천하고 싶거든요. 지금 재능 우수자 한양대가 수시에서 실기 100%로 이번에 또 뽑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도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한양대 관현악부를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학생부의 10%, 수능 10%, 실기가 80%입니다. 네. 그래서 실기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실기를 많이 보는 학교고요. 다음에 이제 국민대 음악학부를 또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1단계에 실기 100%로 8배수를 뽑긴 하지만은 일단 2단계에서 학생부 10%, 수능 10%, 여기도 실기가 80%를 들어가는 학교라서 이 두 개의 학교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들 외에도 지금 한양대와 국민대를 소개를 해주셨고 역시 실기 비중이 높다는 게 또 특징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어요? 네. 네, 선생님 연주 직접 들으셨는데 어떤 점이 좀 자신의 연주와 다르다고 느꼈어요? 좀 약간 악상이 풍부한 것 같아요. 악상이 풍부하다. 좋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이준희 선생님께도 여쭤보셔도 되고 정치훈 선생님께 여쭤보셔도 돼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만점 해결이 됐나요? 네. 예, 좋아요. 네. 예. 그리고 선생님 이제 우리 학생이 아까 이제 또 시기별로 이 컨트라베이스를 지금 실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시기별로 준비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예, 자, 시기별로 컨트라베이스 훈련하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단기별로 말씀드리면은 여름방학 전까지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자기로 느리게 천천히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여름방학 때는 이 실기시험이 보통 오전에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곡을 녹음해서 보면서 나의 단점이 무엇이구나, 나의 장점이 무엇이구나 이런 걸 봐야 되고요. 또 여름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연습량이 학생 의지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름방학이 끝난 후에 학생들 간의 실력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겠고요. 여름방학 이후부터 이제 수능 때까지는 학교 성적도 신경을 쓰면서 연습도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충분히라고 했을 때 대략 우리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몇 시간 정도 연습을 해야 제 생각에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름방학 때는 하루에 한 10시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엄청난 훈련을 요구하네요. 10시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학생이 그 연주하는 모습과 선생님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제 체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학생이 거의 악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불안불안했었거든요. 예. 그런 점은 괜찮은 건가요? 그것도 이제 차차 자기 음정이 틀릴까봐 자꾸 악기를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나중에 차차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한다던가 하면은 그게 좀 이제 나아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많은 도움이 됐나요? 네. 네, 콘트라베이스라는 이렇게 커다란 악기, 멋진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공부 더 하실 수 있도록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컨트라베이스로 음대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실기에 있어서 음악적인 표현을 확실히 하고 고음에서의 음정 불안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점수는 수능 국어 A형 4등급, 영어 A형 3등급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대학은 수시에서 숙명여대 숙명예능인재 전형, 한양대 재능우수자 전형, 정시로는 한양대 관현악과와 국민대 음악학부를 추천해 드립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만나봤는데요. 자, 2014학년도 음대 입시에서 오늘 특히 또 콘트라베이스 연주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을 만나봤기 때문에 궁금한데 콘트라베이스 전공자들이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데 어떤 점에 좀 주의해야 될지 정치훈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2014년도에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지정곡이 늦게 나옵니다. 언제쯤 늦게 나오죠? 6월 달, 7월 달에 보통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많은 곡을
콘트라베이스 곡을 해봐야 그때 자기가 했던 곡이 나와야 시험을 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하지 않은 곡이 나왔을 때는 네. 늦다는 소리죠. 그래서 많은 곡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요즘 많아져 가지고 콘트라베이스 하는 학생들도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그 성적에 조금 더 유념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방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일 선생님께서는 직접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서 우리 네. 학생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음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 그런 꿈 많이 갖고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과정을 받게 되나요? 그 오케스트라 단체에서 시험을 다시 또 보게 되는데요. 그 지정곡이 보통 하나 아니면 2개 정도로 나오고요. 아니면 교향곡,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베이스 부분이 있습니다. 교향곡 네. 부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연습을 해서 시험을 합격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향곡을 충분히 많이 다뤄볼 수 있는. 많이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악 대학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상담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정치훈 선생님 그리고 이준일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500회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집 방송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 받고 대학에 직접 합격한 학생들과 그리고 첫 회부터 지금까지 상담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진학 선생님들을 모시고 500회 특집 방송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